저는 남성 비뇨기 건강을 전문으로 돌보고 있는 간호사 박지은입니다. 지난 30년 넘게 수많은 중장년 남성 환자분들을 만나며 일상 속 건강 문제와 식습관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체감해왔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60대 이상 남성분들의 전립선 건강과 이를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전문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0대 이후의 남성은 일정한 간격으로 사정을 하지 않으면 전립선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결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놀라실 수 있겠지만 저는 현장에서 수없이 실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밤에 자주 소변이 마려워 잠에서 깨는 분들 아침에 자연스레 일어났던 발기가 사라진 분들, 소변이 새는 게 걱정돼 외출조차 꺼리게 된 분들. 이런 고민은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겨서는 안 되는 몸이 보내는 분명한 경고 신호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증상을 부끄럽게 여기고 주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서 감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면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는 73세의 김재영 씨가 밤에 빈혈 때문에 일어나다 넘어져 고관절을 골절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수술과 재활로 인해 신체적,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소변 문제 하나가 삶의 질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70대 이성훈 씨는 소변 누수로 인해 자신감을 잃고 수년 동안 다니던 서예 모임도 그만두며 점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벌어졌습니다. 아침발기 감소 역시 많은 분들이 속으로만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단순히 남성 호르몬의 문제를 넘어 혈액순환과 전립선 기능이 함께 얽혀있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느꼈던 일이 지금은 시도조차 어려워졌다고 토로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저는 숱하게 들어왔습니다. 전립선 건강 문제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자존감을 무너뜨리며 결국 사회생활이나 부부관계에도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가장 두려운 점은 이러한 문제들을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 평생 약물 치료나 수술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전립선 수술은 비용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회복까지도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동안의 체력 저하와 정신적 소모는 상상 이하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요? 전립선은 단순히 정액을 저장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정액은 생성되면 반드시 일정한 주기로 배출되어야 하는 성분입니다. 이 흐름이 정체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전립선 내에 정액이 고이게 되고 이것이 노폐물처럼 쌓이면서 염증이나 부종 압박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전입선은 비대해지고 요도를 압박해 배뇨,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미 수많은 의학 연구들이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장기 추적 연구에서는 정기적으로 사정을 하는 중장년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전립선 관련 질환의 발생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해외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사정하는 습관을 가진 남성은 전입선암 발병률이 유의미하게 낮았다는 분석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선생님, 그건 알겠지만 부부관계가 거의 없거나 혼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꺼내기도 전에 스스로 포기해버리곤 합니다. 이 나이에 지금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 생각이 전립선을 더욱 빠르게 노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자기자극입니다. 즉, 자위행위입니다. 놀라실 수도 있지만 자위는 결코 부끄러운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립선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운동이자 기능을 지키는 중요한 자기관리 방법입니다.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을 하듯 우리 몸의 하체에 위치한 전립선도 적절한 자극과 배출을 통해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미국 비뇨기과 학회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의학연구기관에서는 정기적인 자위행위가 전립선 기능 유지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의료계에선 이를 건강관리의 일상 루틴 중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주제에 대해 부끄러움이나 금기의식이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 결과 몸속에 쌓여가는 것은 정액뿐만 아니라 전립선 염증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액은 단순히 저장되어야 할 물질이 아니라 원래 흐르도록 설계된 생체 성분입니다. 이 흐름이 멈추는 순간부터 염증의 가능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73세의 환자 한 분이 처음으로 다시 자위 습관을 들이기 시작한 사례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자위냐며 손사래를 치셨지만 저는 이건 운동이라고 생각하시고 일주일에 2번 한 번에 10분만 시도해 보세요 라고 조언드렸습니다. 2달 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약보다 훨씬 효과가 있네요.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아침에 예전처럼 몸이 반응하는 걸 보고 저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좋을까요? 추천드리는 시간은 샤워 후입니다. 이때는 체온이 올라가고 혈액순환도 원활해져 전립선에 자극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장소는 혼자만의 공간, 예를 들어 욕실이나 편안한 침실이 적절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자세에 대해서는 허리나 무릎에 부담이 있는 분이라면 옆으로 누운 자세가 좋고, 그렇지 않은 분이라면 몸을 약간 T로 기대며 앉는 자세가 일반적으로 무리가 없습니다. 샤워 직후에 목욕 의자에 앉아 실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 무리가 가지 않는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극해야 할까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기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듯이 위에서 아래로 살살 쓰다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강하게 자극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최소 10분 정도는 시간을 들여 성기뿐만 아니라 그 뿌리, 회음부, 항문과의 사이까지도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자극해 주세요. 전립선은 성기 끝부분이 아닌 뿌리 쪽에 가까운 회음 깊은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정 직전쯤 한번 멈췄다가 다시 자극하는 방식은 케겔 운동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오며 전립선 주변의 근육을 단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2~3회 반복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피부가 건조한 상태에서는 마찰로 인해 불쾌감이 생기거나 손상이 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용성의 무향 윤활젤이나 식물성 오일이 적합하며 일반 로션이나 비누는 자극이 강하거나 성분이 피부에 맞지 않을 수 있어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무리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 2, 13회 한 번에 101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단 10살 2번 시도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건강을 위한 운동이라고 생각하며 부담을 줄여보세요. 적어도 2주 정도만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밤중에 화장실로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는 느낌이 돌아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1달, 2달이 지나면 아침에 놀랄 만큼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이 자위 습관은 단순히 배뇨 개선이나 발기 기능 회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몸 전체의 활력을 회복시키는 생활 습관이기도 합니다. 정액은 단순히 생식 기능과 관련된 물질이 아닙니다. 그 안의 성분들은 우리 몸의 혈관, 신경, 호르몬을 자극하고 조절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기적인 배출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온몸의 순환이라는 엔진에 시동을 거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저의 환자였던 76세의 박영수 씨는 10년 넘게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허리가 아파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립선 케어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나자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가 맑고 몸이 가볍게 일어나져요. 허리 통증도 훨씬 줄었고 하루 종일 피곤함도 덜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사정행위는 강력한 혈액순환 자극으로 작용합니다. 전립선이 자극되면 골반 주위의 혈류가 활성화되고 심장은 전신에 더 효율적으로 혈액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남성의 전립선 주변 혈류가 개선되면 하체 부종과 노화 관련 증상이 줄어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 또한 낮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또한 기분 역시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사정 시에는 뇌에서 도파민, 옥시토신, 엔도르핀 등 이른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며 이는 우울감을 줄이고 자신감을 높여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림프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염증 물질도 보다 쉽게 감소하게 됩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사정이 백혈구의 질을 개선한다는 결과도 있으며 특히 50대 이상 남성에서 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전립선 케어를 실천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수면의 질입니다. 밤중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고 푹 자고 나면 아침에 머리가 맑아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수면의 깊이가 개선되고 뇌의 기능까지 활발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일본의 노년의학 연구에서도 정기적인 전립선 자극이 고령자의 수면 패턴을 조절하고 깊은 수면의 비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제시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정은 항문, 회음부, 그리고 골반저근을 자연스럽게 수축시키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이 근육들은 배뇨 조절뿐만 아니라 허리 통증, 하체 혈액 순환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골반저근이 강화되면 하체의 순환은 물론 전신 혈류 개선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이건 단지 전립선만을 위한 관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장과 뇌, 허리까지도 젊어지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시면서 아내도 당장 큰일 나는 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으로 수년간 방치하다 결국 수술비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수많은 분들을 직접 보아왔습니다. 73세의 조병철님은 선생님 소변이 좀 편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왔어요. 그런데 요즘 비도 좀 섞이고 소변 한번 보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진 결과는 전립선암 진행기였습니다. 이미 종양 조직이 방광을 눌러 제거 수술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정보를 접한 지금의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도구 없이 오직 손끝 하나로 스스로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거창한 결심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작은 실천이면 충분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을 일도 약을 복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용이 들지도 않고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의 선택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몸속 흐름을 다시 되살리는 일, 그것은 오늘 밤,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해봐야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마 평생 시도하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 같다고 느껴지셨다면 오늘 밤 단 10분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뜬 순간 몸이 들려주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뭔가 달라진 듯한 느낌, 바로 그 순간부터 당신의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 정보를 꼭 소중한 지인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실천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제2부 계란의 영양과 똑똑한 식단 조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성 건강에 관련된 문제들과 그에 대한 관리영법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를 통해 얼마나 중요한지 충분히 느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매일의 식사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특히 영양의 보고라 불리는 계란에 대해 그 효능을 제대로 끌어내는 섭취 방법과 함께 주의해야 할 음식 조합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계란을 어떤 음식과 함께 먹었더니 혈관이 막히고 심장이 나빠졌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걱정하신 적 있으신가요? 계란은 완전식품이라 불릴 만큼 양질의 단백질뿐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를 해구를 다채롭게 함유하고 있는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예를 들어 계란에 들어있는 콜린이라는 성분은 뇌세포의 활성을 돕고 기억력 유지나 치매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풍부한 비타민 B군과 철분은 어지럼증이나 빈혈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계란도 함께 섭취하는 음식 조합에 따라 기대했던 효과를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계란의 힘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는 좋은 조합과 피해야 할 조합을 제대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계란이 가진 대표적인 6가지 건강 효과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뼈 건강을 지켜줍니다. 계란에 함유된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우유나 멸치 같은 식품과 함께 먹으면 골다공증 예방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둘째, 근육 유지와 강화에 좋습니다. 고품질의 단백질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기 쉬운 근육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피부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계란에 포함된 비타민 A 등은 세포 재생을 촉진해 피부 탄력과 수분 유지를 돕습니다. 넷째, 면역력 강화에도 기여합니다. 계란 속 셀레늄은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갑상선 호르몬 조절에도 관여합니다. 풍부한 비타민과 미네랄은 감기나 독감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인지 기능 유지에 좋습니다.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레시틴과 콜린은 뇌 건강을 지켜주고 늦추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억력 저하를 막고 신경 전달 물질 생성을 도와줍니다. 여섯째, 시력 보호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노른자에 함유된 루테인은 눈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노화를 방지해주며 뚝황색 채소와 함께 섭취하면 백내장과 황반변성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다이어트에 유리합니다. 계란은 단백질과 영양소는 풍부하지만 칼로리는 낮아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식욕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다이어트 중 발생하기 쉬운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진 계란이지만 다음과 같은 음식과의 조합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계란과의 상극 조합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두유는 팥에서 나는 고기라 불릴 만큼 양질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식품입니다. 그러나 계란과 함께 섭취할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유에 들어있는 드립신 억제 물질이 계란 흰자에 포함된 단백질의 소화와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소화불량이나 메스꺼움 같은 증상이 유발될 수 있어 동시에 먹는 것은 피하고 시간차를 두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 또한 비타민C가 풍부해 피부 건강 등 여러 효능을 기대할 수 있는 과일이지만 단닌이라는 성분이 계란의 단백질과 결합하면 위에서 소화되기 어려운 덩어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덩어리는 복부 불편감을 유발하거나 심한 경우 체내에서 결석 형성의 위험까지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과 계란은 함께 먹지 말고 최소한 수시간의 간격을 두고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약물, 특히 특정 항생제 등을 복용 중일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란의 풍부한 단백질이 약물의 성분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약효를 약화시키거나 알레르기 반응 및 기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분이라면 계란 섭취 시간에 대해 의사나 약사에게 상담하거나 최소한 1시간 이상 간격을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계란과 함께 먹었을 때 영양 효과를 더욱 끌어올려주는 궁합 좋은 식재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음에서는 계란의 장점을 배가시키는 최적의 음식 조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과는 아침에 황금이라 불릴 정도로 천연 비타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계란에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타민C와 풍부한 식이섬유가 사과에는 고르게 들어있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또한 체내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시키고 동맥경화 예방에도 효과적이며 나아가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중증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 삶은 달걀과 사과를 곁들인 채소 샐러드를 챙겨 먹는다면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는 데 더없이 좋은 조합입니다. 호박, 특히 잘 익은 늙은 호박은 계란과 아주 뛰어난 궁합을 자랑합니다. 페타카로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며 비타민 E도 다량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을 높이고 감기 예방이나 피로 회복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계란은 단백질과 미네랄은 풍부하지만
식이섬유는 부족한 편인데 호박과 함께 먹으면 식이섬유를 충분히 보충해줘 소화를 돕고 변비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체내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는 작용도 있어 동맥경화나 생활습관병 예방에도 연결됩니다. 호박과 계란을 함께 활용한 볶음 요리나 조림 요리는 영양 균형이 뛰어난 건강식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부추는 간의 기능을 돕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식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부추에 함유된 알리신은 비타민 B1의 흡수를 촉진시켜 피로 회복과 체력 증진에 기여하며 예로부터 기력의 채소라 불릴 만큼 건강 유지에 효과적인 식품입니다. 계란과 부추를 함께 조리하면 두 식재료의 영양 효과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전반적인 스태미나 향상과 컨디션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부추 계란 볶음이나 부추를 넣은 계란말이는 간편하면서도 영양이 풍부한 식사 메뉴로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계란은 매우 영양가 높은 식품이지만 그 효능을 제대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함께 섭취하는 음식과의 조화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 해도 그것만 반복적으로 섭취하는 식습관은 오히려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을 위한 케어와 계란을 현명하게 먹는 법, 이 두 가지는 모두 일상 속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실천 가능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부터라도 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아쉽게도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셨다면 숫자 2를 남겨주시면 더 나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